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김세훈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방금 우리가 이제 수급 동향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스피에서는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지금 현재 종목을 보기보다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모두 지금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지만 지수는 빠지고 있고요. 그쵸. 코스닥에서는 또 1%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원인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 오늘 목요일이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으로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 그러면 매주 목요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였는데 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독 변동성이 심하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사실 바닥권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이제 중국 그리고 글로벌 시장 대다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거의 이제 쉼없이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위치에서의 이제 옵션 만기,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에 따른 이 수급의 변동성이 나온 시장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중화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2시 이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2시 이후에 오후장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낙폭이 좀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올라온 것 대비해서는 뭐 낙폭이 크다라는 표현은 맞진 않겠죠. 잠시 이제 쉬어가는 그러한 구간인데 우리나라 시장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조금씩 밀려 내려가고 있는 거지 갑작스럽게 확 이제 낙폭이 커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우리나라 시장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뭐 카카오 네이버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 종목들보다도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었던 지난 3분기였던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3분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들 종목을 통해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나온 자금들의 수급이 지금 골고루 분산되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잡히면서 개별 종목들은 올라가지만 전체적으로 지수가 이제 확 당겨주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여파도 있고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풀린 수급이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바로 1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라운드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요? 1라운드 파이트! 자, 1라운드는 외국인은 다원시스를 사고 있고 기관은 아모텍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또 한번 갖고 오신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한번 체크를 했던 종목 그리고 앞으로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이렇게 이제 좀 구별해서 가지고 온 오늘의 이제 두 종목인데 일단 결국 이제 두 기업 모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보면서 저는 체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 시장도 지금 지속적으로 뭐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시총 상위 종목들 대다수들이 지금 생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을 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는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실적이 잘 나온 혹은 잘 나올 기업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의견을 오늘 한 번 더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원시스와 아모텍의 대결 과연 승자 누가 될까요? 자, 1라운드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 승자 열어주세요. 네, 기관의 픽 아모텍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원시스 2연승은 안 되나 보네요. 일단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 보면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도 그동안에 오르다 보니까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것처럼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 이제 수익을 확정 지어야 되는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다원시스도 물론 추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재공략은 가능하나 현재 위치에서는 아모텍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모바일 부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인식이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고 신사업 투자를 좀 과감하게 했었던 부분이 이제부터 성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MLCC에 대한 신사업을 좀 진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성과가 가시권에 진입을 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동안에 기록했던 실적보다는 더 외형 성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모바일 사업 부분을 좀 줄였어요. 그동안에 이제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줄에 보면 모바일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줄인 다음에 어디에 집중을 조금 했냐. 물론 방금 말씀드린 신사업에도 투자를 했지만 전장용 사업부에 굉장히 큰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모바일 사업, 모바일 부품들 뭐 여전히 좀 잘 팔리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예전 대비해서 판매 단가가 많이 내려간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과 똑같은 개수를 판다 하더라도 마진율이 그리 좋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장용 사업부인 이제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한 부분이 향후 실적적인 부분에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MLCC의 성과 내고 있죠. 전장용 사업에서도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실적은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텍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아모텍에 대한 가격 전략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기에, 매수를 하시기에 그렇게 이제 부담스럽지 않는 위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수의 종목군들이 고점에 있었던 것 대비해서는 아모텍은 이제는 뭐 쌍바닥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죠. 여기서 한번 바닥을 짚어줬고, 그 다음 한 번 더 바닥을 짚어주면서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오늘의 종가 32,450원 부근에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4만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 초입이었던 3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을 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텍 오늘 종가에 매수하는 전략과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되게 깔끔하네요. 네. 자,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대결도 누가 나올까요? 2라운드 보겠습니다. 파이트! 자, 나노스와 비덴트가 만났습니다. 정관성은 정말 없고 세 글자도 비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이유를 좀 붙여보자면, 또 있어요? 네, 테마의 힘으로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인데 여기서 이제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밀릴 것이냐의 선택을 좀 해야 되는, 나노스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특히 코로나19 백신 원액과 관련한 테마, 그리고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가장 핫한 상황에 그쵸. 떠오르고 있는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랑 이제 엮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좀 그렇게 풍부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한적인 거래량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려면, 또 강하게 움직이려면 네. 강한 재료, 강한 테마가 지금 붙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기업들처럼 테마와 연결되는 종목군들 충분히 단기적인 저는 시세 트레이딩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보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스와 비덴트 이제 모두 좀 예민하지만 강력한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나노스와 비덴트 승자 누가 될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자, 기관의 픽 비덴트의 손을 들어주셨고 네. 뭐 코인 탑승하시나요? 뭐 제가 뭐 코인을 갖고 있어서 비덴트를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일단 그래도 지금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핫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가상화폐 가격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올랐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미국 비트코인 ETF가 상장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굉장히 순조롭게 출발을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가상화폐 가격들이 널뛰기를 했을 때 특히 하락을 했던 가장 주된 요인이 뭐였냐면 화폐 가치로서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그쵸. 많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 ETF에 상장을 한 것은요, 그동안의 그러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걷어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충분히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근 가상화폐 가격의 가치가 다시 한번 올라간 상황, 특히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빗썸 코리아라고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거래를 하면 발생하게 되는 수수료에 대한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핫하면 핫할수록 굉장히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주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두 번째가 요즘 가장 큰 상승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권을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거래소이기 때문에 네. 이 비트코인의 가격과는 달리 좀 당구장 사장님 위치에 있는 그런 거죠. 비덴트라고 일단 볼 수 뭐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격이 많아지면 핫하기 때문에 네. 참여자들이 더 많아지지만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거래는 이어지니까 그렇죠. 실적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비덴트의 가격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격적인 위치에서의 트레이딩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오늘의 종가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시 15분 혹은 3시 20분까지 기다리셨다가 종가에 매수를 하셔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저는 15,000원, 16,000원을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이다. 가상화폐의 가격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저는 17,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11,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우선은 현금화를 하셨다가 다시 붙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라는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덴트 목표가는 17,000원까지도 바라보고 있고 무엇보다 매수 시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종가를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11,000원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는 무엇일까요? 공략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웹젠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이 비트코인 ETF 얘기도 했었지만 메타버스 ETF도 있었는데 그렇죠. 메타버스 ETF 이후로 확실히 컨텐츠 게임 쪽으로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보면 게임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게임주들의 흐름이 강한데 사실 이제 게임주들 안에서 몇 종목만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대표적으로 보면 뭐 펄어비스가 그동안에 이제 가장 강했던 혹은 위메이드 같은 관련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외에 다수의 종목군들은 사실은 3분기,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흐름은 좋았는데 3분기에 그렇게 큰 기지개를 피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결국 가장 주요했던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판매고가 높아야 이제 게임주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좋은데 중국에서 이제 게임 규제 강화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지 못했던 조정의 흐름을 좀 받았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악재적인 조건들을 모두 선반영을 받았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지금부터 충분히 단기적으로 반등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네. 이 중국에서의 규제 문제는 이제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이제 녹아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기업으로 잘 게임주인 웹젠을 좀 가지고 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뭐 메타버스 테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올 신작에 대한 흥행성을 좀 더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예. 웹젠 오늘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확실히 본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웹젠의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웹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밀렸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충분히 조정이 좀 많이 깊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기업 입장에서의 뭐 특별한 악재라기보다는 사업 환경 자체, 그러니까 중국 규제라는 문제가 이제 발목을 잡았던 상황,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충분히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공략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저는 35,000원 목표가 대신 밀렸을 때는요. 최근에 하단 2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젠 또한 가격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3,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김태성 팀장과 3가지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김태성 팀장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